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올해 25년 양력 5월, 6월, 7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용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고전에는 이 용띠인 진을 가리켜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임기응변에 강하고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얘기하고 말은 부천대 가슴 속에는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원래 용이라는 동물 자체가 비바람을 몰고 오는 변화무쌍한 동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12지지 중에 상상의 동물은 용띠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용띠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임기응변이 강한 인물이 실질적으로 2025년 뱀띠해를 보게 되면, 자, 이것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임기응변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제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 자, 그래서 용띠가 만약에 이런 능수능란함을 발휘할 수 있는 본인이 학문적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문 지식 혹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남들과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뭔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2025년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본인이 공부했던 것이 드러나는 시기가 2025년이 되는 데다가 용띠는 오행으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2025년 이 뱀띠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인데 화는 토를 이런 식으로 돕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라는 글자는 겉으로 볼 때는 화가 되지만 이것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운동을 통해서 용띠가 활동의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토는 토생금 한 이후에, 토생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띠가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진로를 개척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금은 또한 수를 생성해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면 용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뱀띠해를 통해서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드러내거나 본인이 그간 노력했던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동안 강구했던 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는데, 이것은 곧 용띠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용띠의 진로를 열어주고 또한 주변에서 본인을 돕는 화생토로서 본인을 돕는 인자들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띠가 만약에 자신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활동을 할 때 본인보다 선배 혹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본인을 도우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이자 자신이 진로를 한 번 더 개척할 수 있는 기운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본인의 진로를 개척하는 에너지가 올라가면 흐름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사, 오, 미, 자, 용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띠가 오고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양띠,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용띠가 이때 자신이 노력했던 것을 드러내고 이때부터 진로가 열리게 돼서 활동성이 증대되게 되는데,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 실질적으로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완성이 되는 구간이자 용띠한테는 재물을 생성해내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용띠가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원숭이 해 때 굉장한 능력 발휘가 되고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025년에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이때 가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재물의 운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리듬처럼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용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활동성에 있어서는 위로 올라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용띠한테 이 뱀띠해 같은 경우에는 겁살이 해당됩니다. 겁살.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본인이 진행하던 것을 멈추고
리셋. 이 리셋입니다. 리셋. 한마디로 기존에 했던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엎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용띠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거나 새로운 활동 방향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힌트는 자신보다 선배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혹은 주변에 본인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힌트를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용띠가 이런 측면에서 5, 6, 7월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5, 6, 7월은 사옴이라고 하는 구간이 되는데, 이것은 뱀띠해에서 가장 뱀띠를 강화하는 글자들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뱀띠는 화인데 이 5, 6, 7월이 바로 화의 계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용띠를 돕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실제로 용띠가 만약 개인 사업을 한다면 재물의 운기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니면 그동안 쭉 벌어왔던 현금 자산을 2025년을 기점으로 문서 자산이라던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바꾸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용띠인데 용띠 중에 여자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이제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연월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띠라고 하는 것은 연을 의미하게 되는데, 연월 일시 중에 이렇게 일시가 있어. 그럼 일시 중에 그러면은 요 1에 용띠이면서 1에 사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은 실질적으로 이때 남편과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고겁살이라고 하는데, 이 용띠한테 이 사라는 글자는 겁살과 우리가 고진과숙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외로울 꽃자를 써서 외로워지는 어떤 신살 중에 하나인데, 용띠 분 중에 여자분인데 본인의 팔자에 연월일시에 1에 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2025년에 또 사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의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부부 불화가 일어나는 일주가 용띠이면서 정사 일주일 때는 이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 팔자에 사라는 글자가 또 있다면 부부관계에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좀 감안하시고 부부 간에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니까 용띠 같은 경우에는 사오미 구간 같은 이 상황에는 본인을 돕는 글자이자 새롭게 뭔가 변화해 나가는 글자이면서, 그러면 7월이 넘어가고 8월이 되면은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신이라는 글자부터 용띠한테는 재물의 에너지가 상승곡선으로 바뀌는 의미가 되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용띠한테는 문서재산에 해당하는 인성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띠 분들 중에 2025년 상반기에 문서재산으로 뭔가 그 재물을 바꿔서 갖고 있었던 분들은 계약이 안 됐던 것들이 7월부터 계약이 돼서 임대료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용띠와 이런 식으로 합의되는 것이니까 새롭게 합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용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에 본인이 하던 일이 약간 리셋되거나 원점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고, 이것은 곧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용띠 여러분들의 2025년 양력 5월, 6월, 7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